본 방송은 고퀄리티 게임 방송으로 형님들과 세계 곳곳을 비행하면서 비행을 조종하는 것보다는 경치를 구경하면서 우리의 힐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웃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 그죠? 운영도 잘 되고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 수준도 상당히 높은 걸로 역시 대한민국 상위 10%에 드는 퀄리티를 가진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우리 스태프 형님들 다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 더운 여름 저는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님들에게 오늘 또 하나 점심방송에 원래 이게 점심방송에서 던질 떡밥이 아닌데 떡밥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이야기죠. 자,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연수원을 빙자한 종교 단체의 땅에서 출입구를 봉쇄하고 경찰도 못 들어가는 중국인 소유의 땅이 있었어, 그죠? 그리고 옥계 근거 사건도 있어. 그리고 강원도 뭐 축협인가 신협인가 거기에서 엄청난 돈 세탁이 있었죠. 그때 제가 형님들에게 그냥 형님들 상상에 맡긴다 하면서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만약에 내가 중국인이라면 이 돈은 정치 자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희한하죠. 강원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강원도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 어떠한 발언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건데 거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대한민국에서 마약 검거율이 떨어질까? 아니, 왜 안 잡을까요? 못 잡는 거야? 안 잡는 거야?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추측건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비자금이 국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고 국내 정치권에서 이 자금으로 중국에 로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해지죠. 왜?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다 중국인들이야.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마약 사업을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런 범죄단체에 정치권에서 삥을 뜯고 뒤를 봐주면서 그리고 뜯은 삥으로 다시 중국 쪽으로 로비를 하는 게 아닌지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금 세탁하다 잡힌 사람도 중국인이지. 그리고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도 중국인. 이거는 우리가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자금이 정치권의 비자금으로 들어가니 국회의원들이 입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약 수사가 아니 이 마약이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걸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웃기고 잡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형님들 이거 6개월이면요 대한민국의 마약사범들 탈탈 털 수 있습니다. 경찰들 그만한 네트워크 다 있습니다. 경찰 형님들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당신들 네트워크 다 있잖아.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이면은 당신들 다 허위사실로 고발하면 되잖아요. 고소하세요. 네트워크가 있음에도 6개월이면 형님들 다 잡아줘집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공통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상선을 잡기 위해서 더 큰 윗대가리를 잡기 위해서 놔둔다고 하거든. 이것도 모순이에요. 윗대가리가 있으면 어떻게 잡는데? 아니 윗대가리가 우리나라에서 있어? 아니 한번 생각해봐봐. 강원도 이 윗대가리가 어디 있어? 중국에 있잖아. 멕시코에 있잖아. 콜롬비아에 있잖아. 이걸 어떻게 잡는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상선을 잡기 위해서 그런다고. 어떻게 상선을 잡을 건데? 그거는 그냥 수사를 어느 정도 선에서 꼬리 자르기로 끝내기, 무마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쓰는 거지, 그거는. 아니, 형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지역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으면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거 아니야. 민원을 넣었는데 경찰이 갔어. 갔는데 경찰도 출입을 통제당했어. 사유지라는 명분으로. 그러면 정치인이 개입을 해야지. 지역 주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민원을 넣었을 거 아니야. 저게 좀 이상하다. 우리나라 땅에 중국인들이 와갖고 뭐 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왜 강원도 도청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을까? 원초적인 의혹이란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한두 사람 꼬리 자르기 하고 나서 또 조용해. 아니 그게 한 사람 문제야? 돈 세탁한 건 어떻게 됐는데? 이건 아예 수사도 안 했어. 그렇다는 거는 지금도 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렇다는 거는 방관한다는 거잖아. 알고도 모른 척 해준다. 자, 우리가 알면서 모른 척 해준다는 거는 어떤 경우에 알면서 모른 척 해주죠?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모른 척 해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익관계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참 미스테리해요. 그죠? 아니,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마치 버닝썬 사건을 보듯이 강원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거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청정국의 이미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북한의 설화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건 문제가 진짜 심각해요. 그리고 지금 클럽에서 무분별하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야. 우리가 이 부분도 형님들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커뮤니티나 그다음에 SNS 등등을 제가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오나 보고 있는데 스타니 형님 이 출금에 대해서 또 이슈몰이를 하더라고. 원래 머스탄 대사 출금이 30일까지예요. 원래. 근데 지금 이걸 이슈몰이를 어떻게 하냐면은 경찰이 출금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제 이걸로 미국 쫄아서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형님들 그 출국 금지는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이면은 바로 떨어져요. 출금은. 다시 말해서 경찰이 30일 저녁에 출금을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마치 대한민국 경찰이 미국한테 쫄아가지고 그렇다 이런 식으로 형님들에게 과도한 국뽕을 주입하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출금은 원래 그 전날 하거나 당일날 하면은 바로 출금 연장돼요. 원래 그래. 근데 그걸 마치 미국이 뭐 무서워서 미국 눈치 본다. 이거는 과도한 국뽕을 지금 주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일날 대봐야 하루 전날이나 당일날 대봐야 아는 겁니다. 경찰에서 뭐 사실 이거 조사할 게 뭐가 있어? 그런 말 한 적 있냐 없냐? 어떤 근거로 했냐? 누구한테 들었냐? 뭐 이런 거 그냥 조사하는 거야. 조사 내용이 대부분 그렇다고.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조사 받았잖아. 스타니 형님 조사 받았잖아. 뭐 어쩔 건데 이거? 이걸 가지고 뭐 기소할 거야? 이거는 이재명한테 잘 보이고 안 보이고가 아니고 경찰이 만약에 여기서 모스탄을 명예훼손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존나 심각한 문제가 생겨. 이건 미국에는 없는 죄거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란. 그러니까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오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헌법하고 우리나라 헌법을 했을 때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아니냐? 한국에서는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데 이게는 우리나라 국법을 따라야 된다. 야 이 새끼들아 미국에서 한 이야기잖아. 미국에서 한 이야기. 한국에서 그럼 한국 들어왔다고 한국에서 처벌을 해? 한국에서 한 발언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낚인 거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미국에서 지금 하겠잖아요. 항상 조용할 때 조심해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야. 모스탄 형님들 하는 이야기가 이거잖아. 내가 미국에서 어떤 강단에서 안동댐 이야기를 했다. 그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 미국에서.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앞으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미국 관련 이야기를 잘못했을 때 미국에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 있나 없나를 한국에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미국에서 기소당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뭐지? 상호 원칙주의지? 야, 미국에서는 죄가 안 되는데 너그 나라에서 죄가 된다고 너그 나라 입국했는데 너그가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한국 놈들도 미국 왔을 때 우리나라 법에 저촉되는 발언을 한국에서 했다면은 SNS에 글을 올리거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너도 조사받아야 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성립이 된다고. 그럼 누가 손해일까? 지금 비자 발급률도 50%로 뚝 떨어졌어요.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형님들 지금 기업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사실 이스타가 관광 비자잖아. 그거 가지고 지금 미국에 출장 다니던 사람들 지금 50% 이상 걸러지고 있어요. 이거 미국이 언제 다시 이스타 이거 가지고 불법 체류나 아니면은 불법 비자 이용해가지고 용도에 맞지 않는 비자 사용으로 언제 한국인들 다시 쫓아낼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미국의 비자 신청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러니까 비자 받는 사람이 비자 통과가 절반 이상 줄어들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지금 형님들 유학 가는 그 유학 사이트들 한번 봐보세요. 미국 유학 카페라든지 사이트에 지금 비상 걸려 있어요. 거기 유학 비자도 지금 안 줘요. 그리고 옛날같이 지금 한국 그 주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안 합니다. 이제 신청 자체를 미국 본토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야 돼요. 거기에서 지금 다 걸러지고 있어. 접속도 안 되고. 일부러 그러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되잖아. 왜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 지금 사업 때문에 미국 가야 되는 애들 지금 미국 못 가고 지금 줄줄이 나고하고 사업 접고 투자 접고 철회하는 애들이 지금 줄을 쓰고 난리가 났는데 언론에서 이거 하나도 안 다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많은 형님들이 제가 형님들에게 지겹도록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 이제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속국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동맹으로 주한 미군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전략적 요지를 이제 미국은 장악하고 있는 걸로 바뀌고 있다고. 이걸 형님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동맹이 아닌 지리적 욕충주의로 우리나라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의 속국이고 그 중국의 속국인 대한민국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 동맹국의 지위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미국은 굉장히 강력한 스매싱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동맹이지. 근데 미국에서 볼 때는 이게 동맹이 아니야. 국민들이 뭘 하든 정부에서 지금 미국 통수나 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동맹으로 봐? 이 새끼들 중국 하는 짓하고 똑같네? 이 새끼들 중국하고 손잡고 가네? 이 새끼들 중국 하면은 쉐쉐하고 난리네? 우리한테는 객이네? 이 새끼들 그동안 너무 잘해줬네? 동맹이라고 잘해주니까 기어오르네? 이 새끼들 야 길 좀 잡아 이것들. 군기 좀 잡자.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미국이 뭐 때문에 도와줘야 돼?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물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사회주의를 싫어하고 공산주의를 싫어하는데 왜 친중 세력인 그리고 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민주당을 뽑아주냐. 국민의 다수가 민주당을 뽑았네. 그거는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그래? 그럼 한번 들여다봐야겠네. 근데 그거 들여다보려면 민의가 필요한데 민의는 어때? 생각보다 조용해. 야 이거 사실 이게 사실이냐? 자유를 뺏기고 참정권을 뺏기고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무관심해? 명분이 없잖아. 명분이.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분이 없.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 DNA상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해요. 스스로 독립도 못해. 스스로 싸우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착각에 빠져 있는지 압니까? 우리 뒤에 미국이 있다는 걸 잊어먹고 있어. 그동안 우리 뒤에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었던 건데 마치 우리끼리 싸워서 이긴 걸로 착각하고 있다고. 그 미국이란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착각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국방력이 몇이니 우리나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무기가 좋니 어쩌니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왜 미국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자금을 빼낼까? 한국이 그렇게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없이도 충분히 나라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외국인들은 외국 투자자들은 미국이 조금만 한국을 소홀히 하면은 왜 이 투자금이 빠져나갈까? 돈은 거짓말을 안 해. 왜? 한국은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거를 투자자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자금, 돈은 알고 있단 말이야. 그 사실을.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형님들? 자, 일본 SNS에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도와주지 않는 일본. 32강의 진출이란 뉴스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웃음이 터져버렸어. 한국 안 도와준 일본 무승부 내고 32강행 MBC 방송입니다. 누구보다도 반일 운동에 앞장선 MBC가 갑자기 일본이 안 도와줘서 우리가 못 갔다고. 일본이 왜 도와줘야 돼? 아니 일본이 왜 도와줘야 되는데 한국을. 스포츠도 스스로 못 가? 이것도 또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이따위로 방송하니까 2025년도 매출이 마이너스 250억이지. 이 와중에 반일 부추기는 거 봐라. 아니 나는 진짜 궁금해. 이 앵커들 있잖아. 앵커들 안 쪽팔리나? 돈만 주니까 그냥 이 정도면은 돈만 주면은 뭐든지 하겠다는 거잖아. 아니 앵커들이 어차피 데스크에서 쓴 거 자기네들이 보도국에서 수정해서 올려준단 말이야. 그럼 그거 읽어야 돼. 그거 읽는데 이게 지 의사와 다르거나 이거 좀 해도 너무한다 싶으면은 부끄러워서 수정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수정도 안 해. 한국 안 도와준 일본 뭘 도와줘야 되는데? 너네 친일파냐? MBC 친일파야? 친일 방송이야? 일본하고 존나 친했나 보네. 도와주고 도움 받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새끼도 완전 친일 방송이네 MBC. 말이 안 되잖아. 애초에. 아니 일본이 얼마나 뻥찌겠냐고. 일본에도 소문나 있는 한국 MBC인데 반일, 친중, 친북,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방송이라고 일본에도 소문나 있는데 지들은 이게 해외에 안 팔려나갈 거라 생각했나? 한국 안 도와준 일본 일부러 무승부 냈다는 거잖아. 일부러 무승부 내고 한국 안 도와주고 일본이 32강행 지 혼자 갔다. 어쩌라고? 아유 씨 맞지. 와 이거 쪽팔려서 이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좆도 없어요 빨갱이 새끼들은. 일찍 배급견 새끼들도 똑같아. 일찍 내란 무새 배급견 새끼들 이 새끼들 타는 짓거리가 똑같아. 이 새끼들은 절대 지가 스스로 하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왜 안 도와주나 왜 안 해주나 신자 이 새끼들. 아유 이 정도 되면은 장애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건 장애 있어. 이거는 장애인들도 이렇게 도와달라고는 안 해. 장애인들도 스스로 하려고 그래. 정상인과 우리는 몸이 불편할 뿐이다. 우리도 정상인과 똑같다. 근데 이 새끼들은 그냥 장애인이야. 해줘. 뭘 해줘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좀 있으면 또 법정 관리 해줘 이 지랄을 하겠네. 이 그릇이 같은 새끼. 얘 완전 국가적으로 망신은 다 당하고 다녀 지금. 자 2025년 6월 16일 재매 형님 아들 결혼식에서 말은 시계공장 동료들이라고 했지만 소녀는 동기들이죠. 근데 여기에 정청래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청래는 다 알고 있단다 재명아. 시계공장 동료들을 초청했대. 왜 초청했을까? 입막음. 야 입 조심해라. 청래가 바보냐? 나 같은 바보입니다. 나 같은 유튜브도 방구석 유튜버인 중졸딸이 나 같은 유튜브도 얘네들 입 단속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일이 전부 다 초대한 거야.
왜 초대했겠어? 야, 내가 너네들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얘네들 놀랬을 거 아니야. 어? 야, 이재명 결혼식, 아들내미 결혼식 초청장이 왔어. 어떻게 알고 왔지? 어떻게 알고 연락했지? 어? 어떻게 알고 연락했냐고. 이재명이 얘네들하고 다 연락하고 지냈다고?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야. 근데 그 사이에 청래가 끼어있네? 이게 우연이라고? 어? 왜 정청래가 그렇게 기고만장한지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띄워놓은 채로, 아니 이거는 뭐 이 정도 알고 계세요, 형님들? 저는 형님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알고 있다는 것만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형님들에게 다루질 않았습니다. 왜? 지금 벌써 5일이나 지난 뉴스예요. 그리고 투표 용지를 용해시킨 것도 화쇄가 아니에요. 용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지를 용해시키는 장비가 중국산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형님들하고 이야기를 안 했지만 행안부가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와 6차례 통화할 이유가 뭐가 급해서 6차례나 통화했을까? 선관위는 독립기관이잖아. 행안부 소속이 아니라고. 독립기관이야. 그런 선관위가 뭐가 급해서 행안부에 6번이나 전화를 했을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좆됐다. 지침받으려고 전화한 거야. 야,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형님, 이거 상당히 위험한 행동. 행안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그죠? 그렇다는 거는 6차례나 통화했다는 거는 뭔가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 그러면은 행안부가 이렇게 개입을 했다는 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선관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선거에 개입했다고. 그럼 얘들은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우리는 그 잠실 노인정을 점령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해촉하기 위해서, 해산시키기 위해서 긴급하게 통화했다. 이거는 통화 내역 까보면 되죠. 언제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행안부와 그렇게 긴급하게 전화를 받고 나서 갑자기 다음날 공권력을 투입하고 그 투표지를 파쇄도 아닌 녹여버렸다.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잠실 노인정에 있던 투표지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용해까지 시켰는데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지는 문제가 없어서 선관위가 이렇게 조용할까? 어쩌면 올림픽공원 안 투표지는 이미 외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자, 보통 저렇게 큰 체육관을 짓거나 하면은 우리는 선로, 즉 통신, 전기, 이 선로들을 워낙 그 케이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선로를 마치 하수도 같이 지하 통로를 만든다. 지하에서 통로를 만들어서 선이 파손되거나 혹은 낡아서 망가진 배선을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된 공간이 있어야 돼. 그 확보된 공간으로 투표지를 이송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만약에 진짜 그 안에 투표지가 있다면은 선관위가 저렇게 태연자약할 수가 없습니다. 발을 동동 굴리고 있어야겠죠. 근데 선관위가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투표 용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별말 안 해요. 저 투표함을 회수해야 된다는 말도 안 해. 그냥 약간 어그로성 발언만 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는 거는 이미 저 내부에 있는 투표지는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겠죠. 어차피 정거는 다 인멸했으니까 뭐 너가 올림픽공원을 지키든 말든 우리는 며칠만 개기면 된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 아,